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제가 꼭 챙기는 촌철님들의 아침 인사 챙겨드리겠습니다. 이선영님, 뉴스 들으면서 좋아요 꾹 누르고 제2위와 더마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참, 구독은 기본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모범 촌철님의 표상이십니다. 이선영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미니로 배승환님이 운동 중 시간 맞춰 시선 집중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기대됩니다. 그렇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심쿵 방송이라고. 심쿵.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쿵 때문에 혈압이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운동을 자제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갈매기 날다님, 왜 자꾸 이런 안타까운 인사를 주시는 분들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갈매기 날다님도 꽤 단골촌철로 제가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응급실에 오셨대요. 호호.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시술을 받고 지금은 병실에서 듣고 계시다고.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빨리 쾌차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배고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병원 아침밥 좀 빨리 나오지 않나요? 아직 나올 시간이 안 됐나요? 병원 아침 병원법 안 먹어봤죠? 아주 옛날에 먹어본 것 같습니다. 네, 드셔보시고 나서 얘기하세요. 네. 먹어도 허기가 지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방송이기 때문에 얘기는 못 하겠는데 드셔보시고 얘기합시다. 저는 많이 먹어봐서. 네, 갈매기 날다님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직위를 상실했습니다.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김태우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일할 때 얻게 된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게 된 겁니다. 네, 포인트는요? 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태우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당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천을 받을 당시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정치적 명분 또는 정치적 대결 논리가 과도하게 작동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죠. 김태우 구청장은 정치사범이지 파렴치범이 아니니까 공천 줘도 상관없다 식의 논리를 펼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강서구 행정의 공백 그리고 선거를 다시 치름에 따른 비용 발생 이런 문제입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여야 모두 잘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김태우 구청장은 대놓고 공개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폭로했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음지의 김태우들이 수두룩뻑뻑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숨어서 피의 사실을 흘리거나 특정 정파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흘리는 음지의 플레이어들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치외법권지대에 그대로 있는 현실 이것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언급해야 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분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동료 노조 간부가 이걸 방치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조선일보의 보도가 왜곡이라고 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했던 그 리포트 일부 잠깐 들어보시죠. 9시 20분쯤 검찰청 주차장에서 만난 양 씨는 차량 뒤편 화단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휘발성 물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착한 척 다가가려 했지만 양 씨는 라이터를 몸에 대고 접근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한 통을 또 들고 있고 그래서 이성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내가 가니까 이 라이터를 가슴에 딱 대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형님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10분 넘게 이어진 만류와 설득에도 양 씨의 심경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불이 붙는 걸 보고도 왜 바로 끄지 않았냐는 난처한 질문에 홍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불을 어떻게 꺼요? 그냥 순간 뻥 했는데 제가 맨몸으로 어떻게 불을 끕니까? 진짜 불을 끌 상황이 아니었어요. 내가 같이 타 죽었어야 되는데 주변에 어떻게 불을 끌 그것도 없었고 펑하고 저는 거의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제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걸로 정말로 그냥 두 눈 멀거니 뜨고 지켜만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건에서 불거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의 출처가 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분신 전후 상황을 거의 초 단위로 끊어서 보도를 했는데 관련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서 이렇게 보도할 수 있었는가? 관련해서 건설노조는 지금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때 검찰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보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검찰과 경찰 모두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 있죠. 부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은 상당히 중한 의혹입니다. 사실 여부가 반드시 가려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그 CCTV 영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언론에 제공이 된 거라고 한다면 역시 음지에서 플레이를 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가려내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검찰청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이런 식으로 활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물론 처음 보도됐던 조선일보에 그 실렸던 사진 밑에는 설명이 그렇게 달려있긴 합니다. 독자 제공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이 분신 장소인 춘천지검 강릉지청 주차장 맞은편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CCTV가 비추고 있는 장면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라는 게 지금 의혹 제기거든요. 각도와 앵글이 거의 똑같다라고 하는 걸 네. 건설노조는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때의 어떤 논란과는 궤가 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역추적하면 금방 나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사 의지만 가지고 접근하면 얼마든지 지금 밝혀낼 수 있는 성질의 문제다. 밝혀내는지 두고 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뉴스를 묶어서 전해주셨는데 촌철님들의 의견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태호 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잃게 된 건에 대해서 바블님이 그럼 보궐로 인한 국민 세금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라는 물음을 보내주셨고요. 또 뒤에 전해드렸던 뉴스 관련해서는 여풍이다님이 저 현장에서 누군들 말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물음표 3개 찍어주셨고 박한숙님은 다 떠나서 노동자를 이런 식으로 죽여야 하는 시국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시면서 실명을 제공하시고 기사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제공이라는 그 독자 누군지 궁금합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더 후에 답이 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국가보훈처가 어제 SNS에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된 5월 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진을 올렸는데 이 사진의 주인공은 시민군이 아니라 계엄군이었습니다. 사진은 계엄군 대열 뒤편에서 광주 시민을 찍은 것으로 말 그대로 계엄군의 시점에서 상황을 바라본 거죠. 그래서 구도 절반 이상이 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었고요. 저 멀리 버스에 올라타 저항하는 시민군은 작게 대상화돼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논란이 되자 보훈처 관계자가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해당 사진은 시리즈로 제작 중인 컨텐츠 가운데 첫 게시물일 뿐이고 5.18 재단에서 제공받은 사진으로 이 사진이 논란이 된다면 재단에서 그런 사진을 올리면 안 됐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보훈처는 그 뒤에 두 번째 게시글로 전남도청 앞 광장에 모여 민주수호 범시민 궐기 대회를 열고 있는 시민들의 사진을 게재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뒤에 내렸다는 거죠. 여기서 짚을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보훈처의 항변 제가 이제 대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항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걸 두고 자뻑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 사고에 갇혀서 자기 위주의 논리를 펼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자, 보훈처는 시리즈의 첫 게시물이라고 했는데
문재인 사진이 올라간 SNS 게시물을 다시 그러니까 쭉 살펴봤는데 처음에 올릴 때 시리즈라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들 머릿속에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SNS에 올라간 사진을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 사진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뒤에 다른 사진을 올릴 요량이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시리즈물의 첫 게시물이라는 걸 고지하면서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러려고 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라고 목소리 높여봤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누가 합니까 시민들이. 그런 점에서 제가 자뻑 주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18 민주화운동 그 기념일이라고 큰 글씨로 이제 박아놓고 사진을 게재했던데 5.18을 기념하는 기념 사진으로 이제 간주를 했던 거고 이게 또 5.18 기념재단에서 이제 제공한 거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제가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망월동에 가봤습니까? 망월동에 가보면 수많은 사진이 한 컷 한 컷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틸컷이죠. 한 컷 한 컷인데 문제는 이 사진들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립되어 있지 않고 한 컷 한 컷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전개 흐름에 따라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보훈처는 5.18 재단에서 제공한 것임을 강조했는데 사진 게재 방식이 흐름 속에서가 아니라 고립 상태라는 걸 고지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시간 순으로 보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내용을 슬쩍 삽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논란이 불거지고 난 다음이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겠고요. 또 하나 지적할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사진을 보면 컬러입니다. 네. 근데 원래 흑백이었던 것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컬러로 복원했다고 보훈처 스스로 밝혔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진의 원 저작권자에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 저작권자인 나경택 당시 전남매일신문 기자는 보훈처로부터 사전에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훈처 관계자가 또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악의적으로 현상을 왜곡하는 식의 변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도 참 기가 막혔는데 뽀샵질도 악의를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진 속의 인물을 이쁘게 보이게 하려고 선의를 갖고 하는 게 뽀샵질인데 뽀샵질은 그냥 뽀샵질일 뿐입니다. 이것도 모릅니까? 네? 이게 이제 어제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국가보훈처 그 SNS에 가가지고 시간 순으로 어떻게 했었는지 저희가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리즈라는 거는 처음부터 올라와 있지는 않았던 거는 지금 제이비가 잘 꼬집어 주셨는데 문제는 이 사진을 문재인 정부도 썼다.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소환한 방식이 차라리 일관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 문제가 되면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 업혀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하나만 그러니까 모두를 하나만 선택하셔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5.18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원포인트 개헌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여야 입장을 듣는 인터뷰를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인터뷰로 가름하도록 하는데 요거는 하나 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도 5월 정신을 국면 돌파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상황인식이 똑같죠. 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제가 되물어 보겠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럼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닙니까? 여야 공이 5.18 광주장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하고 있으니까 뭐 더 이상 합의 보고 말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절차인데 절차도 이미 야권에서는 제시를 했죠.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하자고. 그럼 이런 합의와 절차 제시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추진하지 않는 다른 이유를 대통령실에서 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되지 않고 이런 어떤 그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꼼수이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너무 이것도 임의적이다. 이런 지적을 피해가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의 생각도 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2021년 11월 10일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에 했던 말이 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당연히 저는 헌법 전문에 헌법이 개정될 때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늘 전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법 전문 수록에 지금 뭐 여야 정파 가리지 않고 다 찬성한 거잖아요. 그럼 걸림돌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응? 그러면 다른 헌법 조항도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만 바꾸는 것은 좀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다 이런 사고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절차의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야권에서는 지금 그걸 제기를 한 거잖아요. 별도의 국민투표도 아니고 총선할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하자고 한다면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무슨 꼼수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생각은 같은데 지금 꺼낸 타이밍이 문제라는 걸까요? 의도가 문제라는 것 같은데요. 꼼수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권이 전혀 개헌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상황이 불리하니까 이걸로 지금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건 오히려 야권이 먼저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선 집중하겠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짧게 전해주시죠. 연세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들 하실 텐데요. 청소 노동자와 경비 노동자들이 작년 3월부터 시급 440원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신촌 캠퍼스에서 집회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교 정외과 학생 3명이 이들을 고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면서 업무 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한 건데요. 경찰이 지난해 12월에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지난 9일 노조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네요. 학생들은 형사 고발을 한 것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을 상대로 638만 6천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첫 재판이 다음 달 1일 열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민사 사건이죠. 민사 사건은 보통 형사 사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고 따라가거든요. 통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형사 사건 2건 모두 불송치 종결 처리가 됐으니까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연세대 정외과 학생들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맛은 찝찝하다 못해서 정말 쓰디쓴데요. 이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학교의 나임윤경 교수가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은데도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의 공감 감각이 무엇을 위한 어떤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교수의 이 말을 이 사안에 대한 저희 결론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권이나 절박함이 나의 불편을 초래할 때 우린 어때야 하는가 이걸 좀 생각하게 되네요. 병학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